안녕하세요. 시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KLM 승무원 시리즈 영상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미리 적어놓진 않았는데 제가 제 인스타그램을 열어서 DM을 받은 거를 쭉 보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 이 비디오가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그래서 저는 제 인스타그램을 열겠습니다. 와, 근데 인스타그램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요새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 요청 메시지가 2개가 더 와 있네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부터 받은 것부터 한번 천천히 대답을 해볼게요. 이분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인 관심사일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KLM은 영어를 잘해야 갈 수 있나요? 팁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분은 승무원 준비 중인 학생이시래요. 그 당시에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KLM은 아시안 크루를 기본적으로 네덜란드인들과 한조가 되어서 일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의 영어 실력은 키워놓으셔야 된다는 답변을 드렸어요. 저희가 그 KLM에 채용되는 이유는 그 네덜란드인과 한국인 승객들의 언어 장벽을 조금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채용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네덜란드인들과 소통이 잘 돼야 되는 정도의 영어는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한 분은 어학연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1년 어학연수를 다녀오신 다음에 KLM에 지원을 하고 싶으시대요. 근데 이제 아시아 승무원은 채용을 안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요. 근데 사실 그건 승무원들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인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2년 전 일이었고 현재는 계속 꾸준히 KLM이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왜냐면 거의 암스테르담 서울 노선은 한국분이 굉장히 많아요, 승객 중에. 한국인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계속 뽑지 않을까 하는 저의 추측입니다. 단지 추측입니다. 다음 질문은 외항사에 관심 있는 학생분이신데 에미레이트가 외항사 중에 가장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KLM도 알게 됐다고 하셔서 한국인들 채용이 많은 편인지 궁금하시고 그리고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건지 물어보셨어요. 우선 네덜란드에 거주하지 않고 베이스는 서울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출퇴근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사실. 왜냐면 저희가 비행 스케줄이 그렇게 빡빡하지가 않아요. 한 달에 제일 많아도 3번에서 3번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반이라는 거는 이제 3월에 거의 말쯤 출발했는데 4월에 돌아온다거나 이런 거를 쳐서 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3번 반 정도 최대 비행을 하는데 그게 막 서울에 살 정도로 타이트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좀 선택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방에서 출근이 좀 힘드시다 이러시면 당연히 서울로 자취집을 얻어서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솔직히. 대전에서 출퇴근 잘했고 저는 보통 그래도 되게 일찍 준비를 해야 되는 편이었어요. 다른 이제 언니들은 8시쯤 출발을 한다 아니면 8시쯤 준비를 시작한다 하면 저는 이제 한 3시쯤 준비를 시작해서 5시까지 공항버스를 타러 가서 공항버스를 타고 공항에 가는 그런 스케줄로 제가 좀 짰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한국에 채용이 많은 편인지는 그게 그때마다 저희가 필요 인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번에 10명의 승무원들이 계약 만기가 됐다. 그럼 10명의 승무원들이 나가게 되면서 10명의 공석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인사과에 달렸기 때문에 제가 딱 뭐다라고 확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애매해요. 그래도 그 미니멈한 항상 인원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래서 그 인원에 보통 맞춰서 뽑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2년마다 계약을 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KLM은 재계약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알기론. 그래서 2년 계약이 만기되면 바로 퇴사를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좀 아쉽죠. 2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또 겪어보니까 굉장히 후다닥 지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유학을 하시거나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으셨냐 물어보셨는데 네, 해외 거주한 경험이 있어요. 6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크루분들은 대부분 길게 유학 생활을 보내신 분들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유학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도 많으세요. 한국에 있었어서 스피킹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면 가능할 정도의 회화 실력이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회화 능력은 네덜란드 크루분들과 그리고 외국인 손님들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단지 조건은 맞출 수 있지만 또 가면 경쟁자들이 또 어떤 실력을 가진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우선 제일 최소가 외국인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실력은 갖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호주에 사는 분인데 토익 점수도 없고 오픽 점수도 없으시대요. 근데 제가 어떤 요인으로 뽑혔는지 궁금하다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사실 제가 왜 뽑힌지는 정확히 모르죠. 제가 면접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토익 점수나 오픽 점수를 많이 보는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것도 저의 추측일 뿐 확실히 그렇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토익 고득점자가 합격하는 경우도 있고 토익 그렇게 잘 보지 않은 분이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고득점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만 1차 면접이 한국인 면접관들이랑 보는 거라서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인터뷰즈 때. 근데 지금은 제가 면접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요. 1차 면접을 위하면 좀 좋은 스펙을 가지시는 게 그래도 좀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플러스 자소서가 좀 많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미스터 션샤인을 틀어놔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죄송해요. 근데 제 생각엔 제가 이 당시에 대답드렸던 게 제 생각엔 제가 된 이유는 영어인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제가 2차, 3차 면접을 거치면서 느꼈던 게 제가 대답하면서도 평소에 연습한 것보다 훨씬 자신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는 조금 확신까진 아니지만 뭔가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토익이랑 토스 점수만 적어서 냈습니다. 그 당시에 토익은 그때 915점을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토스 같은 경우는 7급을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점수를 내서 했고 그리고 뭐 제 유학 경험도 다 적었고 대학교 다 적었고 제 자격증, 티슬 자격증까지 적어서 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2, 3차는 현지 네덜란드 승무원과 한국 지사분 한 분과 하는 면접이니 조금 이력보다는 본인의 성격이나 센스를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라고 제가 대답을 했네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인재의 성격 이라고 질문을 또 주셨는데 인재상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인재상은 솔직히 한국 항공사는 조금 획일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좀 딱 한국 승무원 하면 딱 이미지가 저희가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외항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어떤 예로 알 수 있냐면 같이 더치 승무원들이랑 일을 하잖아요. 다 달라요. 개개인이 강한 점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뭐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인 KLM 승무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해라 라고 전혀 그러한 강압이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재상은 사실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너무 사람은 다르잖아요.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매력을 제일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뭐냐면 본인의 자신감이랑 일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아직도 변함이 없는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은 제가 지금 외항사 승무원이 되고 싶어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너무 정보가 없어서 학원을 가야 하나 개인거래를 받아야 하나 고민이 되신다고 해요. 영어도 부족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이분의 영어 실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딱 뭐라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었고 면접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는 학원이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서울학원은 다녀보지 않아서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다녔던 학원 같은 경우는 비록 2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좀 스터디를 만들어서 학원생들끼리 의지를 많이 하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스터디를 하셔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조금 경제적으로 이게 좀 부담이 된다 하시면 저는 스터디를 자신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같이 뜻이 있고 같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하시고 좋은 영향을 주신다면 저는 굉장히 그것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과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선생님이 달린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역량에 달려있고 그거는 제가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개인과외는 아무래도 단발성을 할 수도 있고 장기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장기로 가다 보면 좀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은 되겠죠? 스터디가 저는 제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지역에 인원이 좀 충분하다면 스터디 1으로 들어가시거나 스터디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보는 서로서로 주면서 알아가면 되니까. 이분은 제가 대전에서 버스 탈 때 제가 유니폼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셔서 너무 멋있었다고 하신 분이에요. 되게 쑥스러웠어요, 그때.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도 2018년 메시지예요. 키가 작아서 지원할 수 있을까 하신다는 메시지였어요. 저도 키가 사실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저는 키가 160 정도 되거든요. 작죠? 네. 솔직히 승무원 하면은 저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165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저는 160이었어요. 그리고 저보다 작은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이긴 했는데 그래도 계셨어요. 그래서 160 정도 됐고 제가 알기로는 KLM이 158 이상이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키가 개인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키에 대한 제한이 그렇게까지 까다로운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만 계셨던 분들이 어학 점수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고득점 아니면 안 뽑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좀 안전하게 가려면 좀 고득점은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유학을 갔다 온 경험 때문에 좀 가만히 됐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만 계셨다면 좀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상단에 링크 타고 가시면 제가 KLM 면접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올려놨는데 정확히는 제가 준비 과정이 한 달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뭐 그 전에도 외항사라는 거는 그냥 좀 전체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어떤 채용이 떴을 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더 그때는 더 중심을 둬서 하는 것뿐이지 항상 외항사 준비는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정도. 딱 준비라고 하면은 제가 몇 개만 꼽아볼게요. 우선은 영어 공부가 제일 크겠죠? 영어 공부, 답변 정리, 한국어로도 해보시고 영어로도 해보세요. 왜냐면 어떤 채용 방식이 뜰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2개를 대비해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학 점수 만들기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 묘사 준비, 그리고 토론 연습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기본기를 다져놓으시면 딱 어떤 채용이 떴다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내가 했던 거를 대입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3 분인데 어학연수를 가서 영어를 잘해서 고졸로 외국 항공사에서 경험 좀 쌓다가 대학을 천천히 가고 싶어서요. 고졸로 해도 항공사 지원해서 붙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뭐 KLM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항공사들이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인데 우선 KLM은 제가 알기론 2년제 이상을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항공사 같은 경우가 제 생각엔 고졸로 가능했다고 기억이 나는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4년제 이상만 뽑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스타그램 메시지는 이 정도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할 것 같고요. 혹시 더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